지난 2015년 11월 개관을 했죠. 이 국립아시아의 문화의 전당. 개관 이후 문화전당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역내에서도 여러 번 끊임없이 흘러나왔는데요. 전당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정상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이시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현재 광주 동남구 을 지역위원장이신 이병훈 위원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열릴 예정이었는데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 그리고 전당 정상을 낸 포럼 좀 무산이 됐거든요. 저기 5.18 단체에서는 이병훈 단장께서 전 단장께서 이렇게 그 참여 출연 함께 하시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5.18 단체 일부 인사들이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해프닝이었는데 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그 예전에 추진단장을 했을 때 네. 2011년까지 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5.18 별관 문제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이게 원래는 국제공모에 의해서 그 별관은 원래 출입구였기 때문에 네. 그는 원래 별관은 철거하는 걸로 됐었는데 제가 단장으로 있을 때 어쨌든 일부라도 보존하자. 그래서 전체 지금 현재 모습을 유지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일부 인사들께서 그걸 아직도 오해를 하신 분들이 계셨고 네. 만일에 5.18 단체가 그 일부 인사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했다면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뭐 지하로 우리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것은 5.18의 마지막 항쟁지였던 구도청의 본관이 3층이었어요. 네. 이거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전부 지하로 들어간 건데 만일에 그걸 훼손했다고 생각하면은 네. 원래는 고층 건물을 지어야 맞아요. 네. 그런데 그걸 전부 지하로 넣고 했던 것인데 또 불구하고 지금도 이런 논쟁이 있었다는 걸 깜짝 놀랄 일이고 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서로 좀 풀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중요한 것은 5.18의 정신도 잘 계승을 해야 되고 또 이 국립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머리를 좀 짜매야 되고 서로 함께 좀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점에서 우리 전 단장님, 우리 지역위원장님의 역할이 앞으로도 더 크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금 전당, 지금 뭐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는 지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 단장으로서 그 문제점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나요? 이 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 이게 생겨가지고 네. 그 뒤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축소되고 왜곡돼 왔었죠. 네. 근데 지금 저로우 기회입니다. 지금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이 됨으로써 정말 아시아 문화 전당을 정상화하겠다. 이걸 선거 공약으로 내놨고 또 우리가 그걸 제안을 했었거든요. 네.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은 그동안에 왜곡된 10년 이걸 정상화시키는데 광주 시민이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전당이 추구하는 원래의 가치, 네. 그 가치를 제대로 추구하면서 5.18의 가치와 충돌이 되지 않도록 네.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문화 콘텐츠 산업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도시도 재생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전당의 정상화가 우선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당의 정상화. 최초 지금 노무현 정부 시절 때부터 우리 추진단장을 하시면서 이 실은 전당의 그림들을 그려오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예, 우리 예. 지역위원장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왜곡돼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걸 다시 옛날로 그때의 정신, 그때의 생각으로 되돌려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지금 문제점들, 정상화되지 않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라고 보십니까? 제일 큰 문제가 전당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이죠. 네. 작동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전당은 단순히 전시나 공연하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네. 창제작을 통해서 도시를 살리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창의적 인력이 부족하다. 창의적 인력 부족보다 더 중요한 건 소통 부재입니다. 네. 전당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중앙과의 소통, 지방과의 소통, 네. 또 세계 각국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한데 내부 조직마저도 칸막이가 돼가지고 네. 협업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돼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네.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일을 하는데 소통이 안 되면 박근혜 정부가 잘못된 것도 소통의 결국은 문제. 소통 문제죠. 네. 더군다나 이게 문화 콘텐츠를 창제작하는 그렇죠. 데는 네. 소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거의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결국은 전당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 간의 소통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 지금 전당장도 지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당장 직무대리로 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네. 그동안에 정부가 얼마나 무관심이 있으면 이걸 지금까지도 방치한 상태예요. 책임 있는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전당장이 나와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조직과의 소통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것도 큰 문제지요. 네. 더불어서 이 국립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좀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하는 공연장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의 어떤 정서와 감정 그리고 또 이 아시아의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능도 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2015년에 개관했어도 네. 그냥 물리적 개관에 불과했죠. 지금까지 전당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간 건 없습니다. 지금 창제작 같은 것은 전시 콘텐츠도 부족했고 네. 지금 전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막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네. 전당은 365일 돌아가는 유기체적 구조가 돼서 또 광주 시내와 소통이 돼야 돼요. 네. 전당이 전당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네. 근데 지금 어느 것도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제일 컸던 게 정부의 무관심이었고 그 속에서도 현재의 인력들이 제대로 소통을 못하는 것. 네. 이런 것이 큰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그 위원장님하고 이 지금 소통 부재 그다음에 컨텐츠를 못 만드는 이유들 이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을 하고 지역위원장이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전당이 유리된 공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광주 시민들하고 서로 이렇게 어울려서 갈 수 있는 그 문화와 우리 광주 시민의 삶이 한 테두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또 두 번째는 이 문화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얘기하는데 이건 로봇이 대체하는 것들이 많은데 네.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일자리는 문화 콘텐츠 산업이 대단히 많이 있죠. 네. 이런 걸 잘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또 광주의 경제적 부흥, 일자리 창출 다 맞물려 있어요. 네. 그 전당의 정상화가 그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치권에서 이제 역할 크실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동구가 또 지역구시니까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고민들이 좀 있습니까? 정당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저희 정당 입장에서 8개 공약을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 냈던 것이 네. 그대로 다 수용이 됐습니다. 그 수용이 됐던 것들이 예를 들면은 비행장 이전 문제를 네. 포함해서 그다음에 우리 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 문제, 네. 그다음에 에너지밸리 문제, 자동차 산업 육성. 그래서 뭐 동구뿐만 아니라 광주 전체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네. 것이 그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이다. 광주의 문화와 경제를 키우는데 저희들 공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그걸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그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네, 그런 노력이 유기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까지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이 아시아 문화의 전당도 제 역할과 제 모습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당장에 지금 전당장 공모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인력들도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능력 있는 인력,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간부급들 이런 구성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각 당장에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내각 구성이 이제 좀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도종환 장관이 새로 임명이 됐는데 네. 뭐 잘 해낼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우선은 내각 구성이 돼서 전당장을 빨리 공모해서 네. 정상적인 전당장이 나와야 되고 지금 인력 부족한 부분은 직제를 좀 개편을 해야 돼요. 네. 너무 적은 인력 가지고 비정규직 소위 말해서 그 계약직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문제가 대단히 큽니다. 정규직 티오를 많이 늘리고 네. 이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대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 그건 직제 개편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이건 행자부하고 상의할 부분도 많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이 문화부 장관이 앞으로 잘 풀어내야 되고 또 저희들이 그런 의사를 전달을 하도록 할 겁니다. 도종환 장관이 광주를 방문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현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현장 와야죠. 네, 현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올라가서 도종환 장관과 이런 얘기를 좀 나누셨던데 이런 논의들이 좀 있으셨나요? 아 이건 뭐 앞으로 지금 장관이 지금 새로 이제 된 지 얼마 안 돼서 네네. 광주 방문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 서울 가서도 얼마든지 세종시 가서 네. 얼마든지 그 의사를 전달할 겁니다. 네, 앞으로 전달을 해주셔야 되고 정확한 의사, 그다음에 방향성까지 지역에서 또 던져줘야지 이런 그 문화관광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더불어서 이 전당의 부분들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더 애정이 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당의 어떤 초기 그림을 다 위원장님께서 그리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을 추진단장하면서 네, 종합계획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전당의 모습을 만드는데 참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애정이 정말 많습니다. 네, 저게 정상화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제 인생의 목표라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전당이 정상화되는 일에는 정말 그런 노력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해내겠다는 그런 각오입니다.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치인으로서 그다음에 또 그 전당을 직접 초안을 그리고 어떤 그림을 그리신 분으로서 책임을 갖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로 광주 지역민들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구 을 지역위원장인 이병훈 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